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옆에 이동호 원장님 그리고 김국성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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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5일 집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이동호 원장님 그리고 김국성 선생님 모시고 8월 15일에 광화문에 자유애국 세력만 모이는 게 아니라 반대한민국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함께 또 여러 가지 공작을 하며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교수님들께 여쭤보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이 방송에 지금 조우석 대표님 방송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누가 대기하고 계시는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복고일 선생이라고 우리나라의 자유우파의 가장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원래 소설가죠. 소설가로 데뷔했다가 이분이 아마 전 충남의 강경상고를 나와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소설가로 등단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사이에 좀 암으로 몇 년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암 치료를 본인은 아예 거부하셨어요. 거부하고 대신 자신은 글을 쓰다가 죽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소설이 이승만 대통령 전기인 물로 쓴 이름인가요? 네. 이승만 대통령 전기를 쓰고 나오셨는데 오늘 지금 아마 조석 선생하고 같이 문학의 조석 선생이 그동안 YTN이나 문화일보에서 문학 기자로 활동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복고일 선생하고도 가장 잘 알아서 오늘 초대한 것 같은데, 야, 저희 너아라 TV 복고일 선생 온 거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참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네. 사실은 제가 좌익수 우파로 전향할 때 이분이 쓴 짧은 책인데 정의로운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라는 짧은 책이 있는데 네. 저는 그 책에서 사실은 자본주의 하면 뭔가 이 문제가 많고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체제라고 제가 좌파에서 배웠는데 이분의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시장 경제를 비꼬아서 한 말이니까 네네. 자유시장 경제야말로 실제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시장을 통해서 보상받는 그런 정의로운 체제고 네네. 그 체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장을 통해서 지식이 서로 쌓여지고 또 지식을 획득하게 되고 높아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킨 것에는 이 자유시장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거든요. 그런 저에게는 참 정신적인 스승 같은 분입니다. 우리 복고일 선생은요. 참. 저도 오늘 이제 조석 대표님 방송하신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오셨는데 여러분 추후에 오늘 방송 녹화 촬영이 있기 때문에요. 녹화 촬영이 마치면 조석 대표님과 복거희 선생님의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좀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집회를 계속 지금 몰아오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선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요. 네.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저들이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거. 한번 띄워보시죠. 네. 지난 토요일 날 8월 12일 도심에서 지금 노동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전국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사실은 많이 못 온 거예요.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유우파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공격해대고 있으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7월 27일 평택에도 지금 우리가 가서 아예 길을 눌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퇴진 동력이 민주노총에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정치투쟁으로 연결을 하는 건데 사실 좀 여러 가지 뭔가 좀 잘 맞지 않아요. 사실은. 예? 그것과 윤석열 정부 퇴진이라는 거 잘 못 맞거든요. 계기들을 못 맞추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선 저들이 지금 그러나 목표는 아마 이번 8.15 기점으로 넘어가서 11월
초점을 맞출 거고 그리고 결국 총 초점은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향해서. 예. 그러니까 작년 3월 24일 날 네. 민주노총 전국 그 대표자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좀 결의문을 좀 읽어보면 3월 24일입니다. 우리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현장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절절한 요구를 받고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 퇴진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을 이미 3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 그러니까 예, 당선되기도 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당선되기만 하면 5년 동안 물고 늘어지겠다 선전포고를 했었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그러들이는데 문제는 이제 얘들이 지금 이번에 우리 그 김국성 선생님이 알지만 네. 사실은 지금 민노총의 핵심이 간첩이었잖아요. 석고노 같은 경우. 네네. 민노총의 조직쟁이 부장이면 조직쟁이 국장이면 민노총의 전체 조직을 관장하고 이들을 투쟁으로 이끄는 핵심 국장이거든요. 네. 사실상 민노총의 참. 핵심 지도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부 중에 지도부죠. 예. 얘가 지금 그동안 그 북한에 지령받는 공작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북한의 뭡니까 공작 부서에서 구호까지 지령했어요. 제가 구호를 보니까 이래 됐더라고요. 이태원 작년에 11월 이태원 사태 터지자마자 북한이 네. 뭐라고 지령했냐면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그다음에 퇴진이 추모다. 이슈가 근데 있었죠. 그 구호가 그대로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지만 김구선 선생님 작년에 왜 8.15 때 예. 조선 직업 총동맹하고 예, 그다음에 민노총하고 한국노조 이 3자가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예. 근데 조선 직업 총동맹은 사실은 노동당 산하 핵심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조선직업 총동맹 조직이라는 게 노동자 조직이지요. 노동자 그러니까 조직이죠. 우리 말하면 이제 민노총 민노총하고 같은 거. 수평인데 거기서 이제 이름만 빌린 거예요. 조선직업 총동맹 중앙위원회. 예? 여기하고 맞춰주느라고 하고 공개적으로 하느라고. 그러나 그 지시는 통전사업부에서 그렇지. 지시하는 거지. 그렇지. 하고 그 속에는 또 공작기관이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간첩 활동이라고 합시다. 그죠? 아주 귀에 잘 들어오게. 옛날에는 간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긴장하게 진행했다면 이전은요 저렇게 배포유하게 대중투쟁으로서 활발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계기점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계기점마다. 예, 계기점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작년에 이번에 간첩 수사에 나타났지만 사실은 한국노총의 침투 간첩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3자가 공동 결의한 게 예. 한국노총이 원래 한국노총이 약간 보수적이었거든. 예. 민노총과 좀 달랐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전부 북한하고 이 3자 투쟁 결의를 한 게 예. 결국은 북한의 공작의 결과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윤석열 정권이 3대 개혁 중에 노동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광화문 이 애국 세력도 민주노총을 주사파 세력으로 해서 몰아내고 있고 그러니까 위아래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보니까 밀어붙이고 있죠. 민주노총이 사실상 힘이 점점 이 결집력이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 운동이 계속 전개되고 예, 있다는 예. 것들이 기사화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목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뭐 목적이야 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자들의 시위 집회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노동운동은요 철저하게 북한 공작기관의 지령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조직된 데 기초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홈으로 보내가지고 북한으로 가자. 그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통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된다. 이게 과업입니다. 사실 이게 각자가 느끼는 위기의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자유우파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야 정권 바꿨으니까 이제 됐다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두 분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 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진단에서 적화 진단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가 80% 됐다고 봅니다. 예. 그 준위 기준을 핵심을 정점으로 해서 어디까지 정하는가가 문제지만 저는 80%로 봐요. 또 말합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찍은 1614만 명은 좌로 보든 우로 보든 숫자 그대로예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위기감을 갖는 데서 뭐 그렇겠나 하면 북한 하면 우리가 내내 인식하는 것처럼 못 먹고 못 살고 독재국가고 억압의 모닥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그걸 반대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면 이 조카의 80%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해방된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박헌영이가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 남조선 남도당이 근 70~80%가 남도당 조직 성원도란이었어요. 이 사람의 변절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 공작은 시작됐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어느 하루 쉬지 않고 진행됐기 때문에 고조 진행된 게 아니고 조직의 토대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이 무너질 조직이 아니다. 이런 위기감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원장님께서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아시지만 이 6.25 전쟁은 이제 직접적으로 군사력으로 붙은 거고요. 그때도 6.25 전쟁의 원인은 사실은 남로당의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 있는 그 남로당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내부에서 뒤집어 놓을 거라는 판단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동력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참 그 북한의 공작이 실패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68년도에 이제 통역당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공작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 부여간첩 그 김동식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가 이제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을 때 그 여자 전설적인 간첩의 얘기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통역당이 와야 되지만 알지만 그 공산당의 그 당 조직은 항상 복선을 포치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주선이 있으면 예비대를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거나 검거될 것을 항상 염두에 둬서 복선을 포치해 놓는다고요. 그때 통역당 복선들이 있었고 다른 선들이 있었고 그 선을 살리고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지만 그 이후에 지금 재건된 통역당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금 국정원이나 간첩, 반간첩 공작 부대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운동에서 이제 주사파가 우리 이제 저희 학생운동 시절에 주사파가 1984년도부터 이제 전면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김영환이 이제 맨 처음에 이게 단죄 사상 연구회를 또 시작합니다. 서울대.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맨 처음에 받을 때 그러면 그 친구들도 주체 사상 어디서 귀띔을 받든지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방송을 들으라고 충고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이든 나는 이제 그것이 결국은 그 통역 잔당들이 아니냐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연세대학교에 주체상 갖고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의 노동운동에 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거 성남에서 나이든 노혁명가한테 주체사상 교육을 받고 그애한테 주체사상에 대한 논문을 들고 연대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가가 주체사상으로 쫙 퍼지게 된 거는 그냥 그 김영환의 강철 서신이 다가 아니고요. 그 전에 다른 많은 공작 부서들이 있었다고요.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 맞습니다. 주체사 갖고 들어온 친구가 저는 그 친구가 직접 들었어요. 가지고 친구가 자기가 성남의 노동운동에서 그러니까 노혁명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체사상 교육을 받고 갖고 들어왔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시작된 거고 그리고 그것이 아시지만 86년도에 건대 사태가 있을 때요. 그때 그러니까 건대라는 게 이제 애학투련 이제 그 주사파 투쟁 조직이 그러니까 결성식을 하는 건데 그때 90몇 개 대학이 쭉 연명을 하는데 그때는 주사파가 아직 이름도 안 바꾼 대학 투쟁 단체도 쫙 들어와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은요 만약에 주사파가 통일하려면 이름도 다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지식 분자인데 그런데 이름도 안 바꾸고 그 주사파 투쟁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학생운동을 넘어서는 다른 권위가 이들로 하여금 이 주사파의 투쟁에 동참하라고 강제했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던 적어도 그러니까 통역당 간첩망들이 결국 그 작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추론을 해보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시지만 대학가에 20년 이상 대학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경찰로도 갔잖아요. 아니 경찰이란다 그거 뭡니까? 법조계. 그래서 민변 그다음에 방송계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 작가들 보면 다 좌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모든 분야의 헤드 역할로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 당시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나라 맞습니다. 최고의 예. 엘리트 대학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이들이 대한민국 전반에 간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문재인 정권 때는 결국은 정권까지 잡고 청와대까지 들어갔잖아요. 전대협 출신들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김구성 선생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80%라는데 저는 이건 월남 패망 직전보다 훨씬 더 강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뿌리는 사상은 이미 예, 예. 만연돼 있고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구석구석에 포진돼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아직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에 저런 그 간첩 조직들은 지금 뭐 우리 이번에 그 창원에 뭐 민중 전이만 하더라도 그렇죠. 전국에 쫙 퍼져 있는데 퍼져 그게 창원 민중제 하나만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조직들이 다 3개, 4개가 다 있을 텐데 이제 네네. 이동호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요. 나는 주체 사상으로 이제 물들었다고 표현하다 최근에는 세균화됐다고 한다고. 세균은 정말 박멸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 간첩 분별하는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네,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네네. 그 김동식이도 내가 대회를 낳고 있을 때 내 밑에 있던 아이다. 아, 네네. 그래서 내가 잘 알아요.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북한의 정보기관의 최종 목적은 남조선 혁명 완성이고 그렇죠. 지하당을 통한 남조선 혁명의 완성이에요. 아는 것처럼 북한은 집권당, 노동당에 의해서 국가가 생존하는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정보기관이 80년을 생존해 왔어요. 80년 생존. 하니까 어만큼 진화되어 있겠는가. 이걸 자체로 생각해 보면 이 우리 80% 족화됐다는 게 맞는 말이구나. 더 무서운 거는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제 통일혁명당 사건이 발발되고 그 주모자는 사용했지만 그 뿌리를 뽑지 못한다고 해요.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 잔재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더 단단하게 색을 쳤어요. 응?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한명숙이 남편 박성준이요. 아니 글쎄 그런데도 총리가 됐잖아 색시가. 이렇게 그 잔당이라는 거는 너무 무시무시하다고. 여기서 이거 뭐 방송에서 할 말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교수님 죽지 않는다고 해요. 하니까 무섭지 않다고 해요. 하니까 거기에 내가 몸을 담갔다가 탈퇴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사형제가 폐지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간첩으로 내려와서 잡히면 예. 사형당하는데 예. 이제는 그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고 뭐 내놓고 광화문에서 우리가 교육 줄 때 그렇게 교육 줍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기관의 비공식 이 대한민국 사법연구소가 있어요. 해서 투쟁을 지시하고 알려줄 때에 이 사법적 툴거리에서 알려줍니다. 너 요거 하다가 잡히면 몇 년짜리 몇 년짜리 응?
거의 너 검증 단계고 거기서 너 나오면 다음 단계는 뭐고 이렇게 다 돼준다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배워요. 대한민국의 깜방이라는 게 북한 말하면 호텔과 같다고. 당뇨병 있던 사람 당뇨병 떼고 나오고. 그러니까 저 감옥에 대해서 무서워 안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네네네. 지금 이제 그 북한의 공작 부서에서 이제 대한민국 법 체계를 연구해서 너 이거 몇 년짜리라는 걸 이미 교육한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대협 출신들도 과거 일제 때부터 법정 투쟁 요령이라는 게 비밀 전수된 게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경찰 단계에서는 진술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라. 뭐 그다음에 뭐 문건 같은 경우는 뭐 절대로 소지하지 않고 주웠다고 해라. 뭐 하여튼 그런 그 법정 투쟁 요령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피해가는 걸 가르쳐 주고 근데 대신 서열 1번들은 안 그래요. 안 그렇지. 서열 1번은 잡히면 그거는 이제 역사에 기록되니까 자기 말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2번, 3번 밑에들은 조직원들은 다 요리조리 피하는 걸 봐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4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북한이 이 자기 조직 성원들을요 내용 있게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조직 성원들은 항상 생기발랄하게 힘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활동해요. 그 오전에 이제 방송하실 때 보니까 그 유동열 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었는데요. 화면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쿠팡 들어가시면 이거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쿠팡에? 예, 쿠팡에 이 티셔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김정은 사진이 프린트가 돼 있고 가운데 보니까 동무 꽃길만 걸으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EBS에서는 김정은으로 된 이 피규어 같은 거 캐리커처 이런 거에서 또 제작을 해서 팔고 그리고 김정은을 마치 위인인 것처럼 교육을 하는 방송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저걸 왜 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교수님과 김국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걸 토대로 하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런 걸 가르치고 교육을 해서 엘리트들이 이미 방송국, 언론, 그리고 문화, 예술, 정치, 법 쪽의 영역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이게 가능한 전에는 거잖아요. 예. 그 명동 성당 앞에 아주 오래된 예. 향림교회라고 있는데요. 예, 예. 오래된 향림교회. 거기 향림교회 한번 가봤습니다. 예. 거기에 뭘 하면 내가 한번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네네. 거기 세미나인데 뭘 하는 줄 아세요? 주체 신학. 아, 신학 자체가 주체 신학이라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본 신학으로 본 주체 사상 이래 가지고 주체 신학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눈 뒤집어진 줄 알았는데. 저거요. 예. 나도 저 쿠팡에 가서 저거 봤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예. 가격이 17,900원으로 돼 있는데 도착 시간이 네네. 8월 25일로 돼 있더라고. 예. 그래요? 주문하면. 참. 저게 뭐냐 하면요. 이야. 저거 다 북한에서 지휘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최고처럼 통치자가 최고 아니에요. 최고지. 그 사람의 얼굴이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해도 정치적 대승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동무 꽃길만 걸으라. 내가 뭐라 이랬어요. 우리 간첩들 꽃비단길 걷는 거 여기다 구글 짜놨어요. 구글자를 써놨다고 저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의 투쟁 중에 그러니까 조통 투쟁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연북의식 고치 투쟁이라는 거 예.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북한과 우리는 전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보수 정권이 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 거부감들이 있거든요. 이걸 완화뜨리는 운동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란 말도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생산된 북한에서 거지. 생산된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운동이고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주체 사상 친북주의자들 활동할 공간을 넓혀 아까 꽃길이라고 했는데 그 비단길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죠. 정치 사상 교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뭐나 하면 양으로 음으로 김정은이를 우리 국민들이 눈에 익숙시켜주고 마음에 와 닿게 하는 사전 단계단 말이에요. 저게 맞습니다. 순 뭐 상업 유통으로 내 기업에서 우리 국가에서 모든 것이 자유에 국한한다 알잖아. 집회 시위 사상 표현의 자유 해가지고
기업인은 저런다고 하지만 저런 사람은요 뒤에 보면요 네. 저게 선의와 붙어 있다고. 아까 내가 그러잖아요. 사법연구소가 있다고. 그런 데서 다 작전 방안이 나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자유를 허무는 게 북한이에요. 그 유형입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사실 이미지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것도 반감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긍정적 아니. 이미지를 그렇죠. 씌우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다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방송실에다가 그 이미지 파일 하나 넘겨드렸는데 그것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홍대에 그 예전에도 한번 우리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홍대에 그렇지. 요 술집이 있었거든요. 한번 띄워주세요. 김밀성, 김정일 사진 장식 홍대 앞 술집 논란이 막 일자 이게 철거하기로 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여기 지금 북한이 아니라 홍대거든요. 홍대. 저게 뭐나 하면 우리 예. 대한민국에서는 뭐나 하면 북한을 폄하하는 식으로 저렇게 올린다고야. 근데 저 기피에는 뭐냐? 선전선동이에요. 북한에. 선동이지. 북한이 우리를 한 동포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 저런 거 꿈도 못 끼게 한다고. 굴자 한나 꿈 못 끼게 하는데 이전은 우리 대한민국의 적색화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가지고 편안하게 저렇게 진행되는데 저걸 왜 차단 못하나? 자유 이 좋은 자유 두 글자 가지고 저걸 차단시키지 못하게 돼 있다고. 원래 이제 이만큼 우리 국가 안보가 무너졌어요. 원래 이제 그 좌파들의 전복전은 이 자유민주 체제가 허용한 자유를 이용해서 전복해요. 바로 그다고. 네. 그래서 그런 자유를 이용하는 전략 전술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 민주 투쟁은요 꼭 알려야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그 원산지는요 북한이에요. 북한에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적색화하기 위해서 내둔 것이 민주화 투쟁입니다. 이 정자를 이제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묻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가장 큰 게 북한과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말이 정말로 지금 그러니까 한 민족이 북한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북한과 우리는 생명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그렇죠. 생명 공동체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한 몸이면은 내가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되면 우리 몸 전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란 얘기거든. 그럼 북한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고 북한이 적이면 우리 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했다고. 그건 모조리 사춘 돼서 그 말했고요. 네? 모조리 사춘이다고 뭐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똑똑히 하세요. 북한에서는요 이전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한민족으로 안 봅니다. 왜냐? 오랜 세월 동안 이전 단일 민족도 안 된 거예요. 이전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저 다문화 가족도 생기고 이렇잖아요. 해서 이 괴물들이 다닌다고 이 단일 민족을 망가뜨린 남조선 욕도 이렇게 교양한다고. 그다음에 오랜 세월 속에 언어도 달라졌고 맨 용어만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겉으로 우리를 먹기 위한 말이 단일 민족, 그렇지, 먹기 위해서. 한민족이지 내용적으로는 이전 완전히 다른 민족이다. 죽여야 될 놈들이지. 이걸 당 조직을 통해서 계속 교육합니다. 응? 근데 우리는 이제 저런 문제인 것처럼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무슨 단일 민족으로서 우리 한민족으로서 절대 우리 흡수 통일은 안 할 거고 뭐 이런 소리 하죠. 그 민족끼리라는 선전이 얼마나 무섭냐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도 맞습니다. 사실은 예. 북한의 그 선전 포스터 보면 이 핵의 목표는 서울, 그 다음에 도쿄, 뉴욕이 그러니까 워싱턴이라고 딱 못 박혀 있거든. 걔들 선전 포스터에. 그러면 핵은 우리를 가장 먼저 공격하고 있는데도 그게 우리 민족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위험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많은 배웠다는 내가 옛날 어디 변호사 모임에 갔는데 그중 변호사가 야 북한 나중에 통일되면 그 핵 우리 거 될 거 아니냐. 그 전에 우리가 맞아 죽는 건 어떡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독이
지금 북한이 지금 지금 위협하고 하는데도 그 해독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마취가 돼가지고 북한의 위험성을 모르는 거죠. 이제 또 제가 말씀 하나 올리면 우리 국민들 100이면 100명이 다 이제 통일되면 북한은 우리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 오상 깨야 됩니다. 딱 반대예요. 북한은요 통일 하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말하는 자유 통일은 지금 최근 정광훈 목사님께서 들은 기치지요. 그 전에는요 조국 통일, 평화 통일 다 이거였어요. 그 바탕에는 우리 민족끼리인데 이거 다 북한에서 생산한 말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북한은요 정치 선동에서는 따라갈 데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 때도 당했잖아요. 그렇지. 그 뭡니까 740도 서명 하면서 그 완전히 그 예. 자주 평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해가지고 그 북한에서 그게 자주가 뭡니까? 자주가 미국 빼다는 거고 그치. 평화도 미국 없애야 평화가 없어요. 온다는 거고 민족 민족- 대단결도 미국 그게 전부 다 반민데 민족 대단결이 우리 민족끼리의 바탕을 둔 그러니까.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자주라는 거는 북한의 생명을 말하는 거네요. 자주. 응? 정치에서 자주다고야. 응? 이 세 가지 원칙을 7.4 공동성명에서 최초 받아들였다고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 대화하신데 중간에 아까 전에 김정은 티셔츠가 쿠팡에서 판매를 했다고 하니까 쿠팡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쿠팡의 잘못은 아니고요. 그걸 이용하는 어떤 판매자가 그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쿠팡이 북한 뭐 이거를 지지하고 막 하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네네. 쿠팡에 항의 전화는 해야 돼요. 아, 네. 그런 그래, 그런 원래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예, 예. 저런 것들이 앞으로 네네. 못 나온다고. 그리고 쿠팡이 긴장하거든. 맞습니다. 네. 그런 선으로 생각을 하고 해줘야 됩니다. 네, 그 쿠팡이 마치 북한을 지지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또 그래서 예. 저 우리 국가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자유 통일될 때까지는 더 심하게 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딱 맞아요. 군대는 우리 국가를 지키는 울바자라면 국가보안법은 대문과 같다. 이 대문이 열리면 똑같잖아요. 지금 저런 티사주가 나와 돌지 않는가 하면 인공기가 대형 인공기가 나부끼고 저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는 저 미군 나가라고 맞습니다. 예. 그 구호 하나하나는요 북한에서 내려보낸 구호예요. 놈들은 모르지만 나는 그 문구를 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맞습니다. 하고 그 가장진물 보세요. 다 새빨간 거로. 아니 이게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북한에서도 저렇게 열변토하는 미군 철수라는 위치 못 듣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듣을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는 우리 보수 정부가 어떤 입장과 태도로서 이 북한의 저 정치적 물, 뻘건 물을 막고 그 뿌리를 뽑겠는가? 이거는 시급한 대책안을 내 가지고 반응하지 않으면 이제처럼 80% 이상 적화된 이 군원을 없애기 힘들다. 맞습니다. 저는 항상 걱정입니다. 그 지금 또 이제 다음 게스트분들이 계속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5일 저희가 뒤에 보면 이 사진 자체가 2019년 10월 3일에 1,000만 국민이 한 자리에 모였던 그 사진이 뒤에 배경에 있는데요. 이때 모였던 우리 국민들이 그냥 모이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조직의 힘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내일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아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시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광장으로 좀 나와달라고 원장님 그리고 선생님께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먼저 김우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내일 8.15 광화문 행사를 위해서 많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내일 온 세상이 보라고 한번 다 모입시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아들 딸 싸위 다 손목을 대불고 우리 광화문이 꽉 차고 넘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말씀 올리지만 80%된 적화된 이 우리 그 볼곤 땅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신이 차 넘치도록 합시다. 그거는 내일 우리 국민들이 오만큼 모이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모여서 주사파 척결, 김정은이 처단, 자유 통일 외칩시다. 꼭 많이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예, 이제 드디어 내일이네요. 야, 벌써 예. 예, 저는 이 너하라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내가 옆에서 정광훈 목사님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 보더라도 나와야겠더라고요. 야, 저분 정말 쉬지도 않고 몸도 불편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내일 목숨 걸고 날도 덥지만 지난번 7.27의 그 승기를 이어서 맞습니다. 연타석 한번 홈런을 날려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예.